네, 안녕하십니까. 조갑수닷컴의 김필재 기자입니다. 먼 길을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 항상 저희 사장님께서 여기 강연을 하셨었는데 오늘 또 그 다른 일이 있어서 출타를 하셨습니다. 그래서 제가 대신 나와서 강연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강연 주제는 보수운동의 명암이 주제입니다. 제가 요 보수 진영에서만 이게 기자 생활을 10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저런 것들을 많이 봐왔는데 최근에 제가 이 보수 인사들을 이렇게 뵈면 가장 많이 하시는 말씀이 뭐냐면 집안에서 한 가정에서 할아버지 할머니는 선거를 하면 한나라당을 찍고 아들과 딸은 민주당을 찍고 손자 손녀는 민노당을 찍는 게 이게 지금 현실이라고 이렇게들 말씀을 많이 하십니다. 여기 계신 그 어르신들의 가정은 어떠십니까? 아마 요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건설해놓고 6.25 전쟁 겪으시고 베트남전 참전하시고 건국화 산업화 다 이루어놓으니까 이제 이게 젊은 사람들이 이제 정신이 나가서 이게 공산화를 하려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마 답답한 마음 다들 가지고 계시고 그런 마음 가지고 여기 오신 걸 제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드릴 말씀은 그렇게 긍정적인 얘기는 별로 없습니다. 우리 이 지금 보수 운동의 현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이기 때문에 조금 비관적인 얘기들이 많이 있습니다만 제가 이런 얘기를 드리고자 하는 이유는, 그리고 사장님이 저에게 이 미션을 주신 이유는 다름이 아니라 우리 현재의 문제를 잘 알고 인식을 하고 앞으로 미래로 나아가자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조금 비관적인 얘기가 있더라도 그냥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사회자께서 말씀하셨듯이 오늘 이 강연은 중간에 쉬는 시간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답답하신 분들께서는 잠깐 바깥에 나갔다 오시거나 화장실 갔다 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먼저 민노당에 대해서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민노당이 지금 국회 의석수가 6석인데 이후에 이제 알려지는 바깥에 알려지는 소수당으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엊그제 그 종로 경찰서장이 한미 FTA 반대 시위대에 집단 구타를 당했습니다. 그리고 한미 FTA 국회 비준 과정에서 민노당 김선동 의원이 국회 본회의장에서 그 최루탄을 터뜨렸죠. 이 공산주의의 속성을 잘 모르는 젊은 사람들, 그리고 일반 사람들이 이게 보면은 어떻게 저런 폭력을 갖다가 백주대낮에 일으킬 수 있느냐 이렇게들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일부 젊은 사람들은 아예 김선동 의원 팬이 돼가지고 팬카페까지 만들었습니다. 이게 뭐 정신 나간 거죠, 이제. 근데 대체로 보면 이런 일들이 우리 역사 속에 있었습니다. 공산주의자들 같은 경우에는 자신들의 목적 달성을 위해서 합법, 비합법적인 그 방법을 모두 동원합니다. 이 과정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이것을 정당화합니다. 민노당의 이정희 대표가 있습니다. 이 사람 아주 머리 좋은 사람이고 학력고사에서 1등 했던 사람입니다. 서울대 수석 입학했던 사람입니다. 이 민노당 이정희 대표가 김선동 의원이 국회에서 최루탄 터뜨린 것에 대해서 뭐라고 그랬냐면은 윤봉길 안중근사 같은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뭐 제정신이 아닌 거죠. 저는 그래서 지금 제가 나이가 35살인데 이념적으로 이런 것들을 보기 때문에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공산혁명의 한 과정에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 제 개인적인 그런 결론을 내렸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기반으로 지금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반헌법, 반혁정당, 민노당의 행태가 아주 새로운 것이 아닙니다. 과거 러시아에서도 있었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에 그 레닌이 주도했던 그 볼셰비키 당이 있습니다. 다 아시겠지만 한 번 더 들어주십시오. 지금 대한민국에서 일어나는 모든 상황이 전혀 새로운 것이 없고 과거 역사에서 이미 비슷한 사례가 있었습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대한민국이 공산화된다고 저는 보고 있고 요거를 막아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현재 대한민국 국회의석 정수가 299석입니다. 이 가운데 한나라당이 169석이고 과반수당이죠. 민주당이 87석입니다. 민노당 의석수가 여기서 6석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지금 대한민국 정치판을 쥐고 흔드는 당은 다수당인 한나라당이 아니라 요 6살짜리 조그만 요 민노당입니다. 민노당이 FTA를 반대하면은 민주당도 그렇게 나갑니다.
6석 민노당이 87석의 그 민주당의 고삐를 쥐고 있고, 다시 한나라당이 요 좌익 패거리 연합에 의해서 계속 왼쪽으로 클릭하면서 끌려다닙니다. 지금 한국의 헤게모니 정당은 한나라당도 민주당도 아닙니다. 바로 민노당입니다. 요 다수결의 원칙, 민주주의의 원칙인 다수결의 원칙이 선거제도 그리고 의회 정치가 최소한의 기반인데도 불구하고 이게 무너지면은 굳이 투표를 해서 다수 소수 가릴 이유가 없어집니다. 이쯤 되면 대의제 민주주의 자체가 위기라고 봐야 됩니다. 그런데 민노당 같은 좌익 정당한테는 이 상황이 절대 이게 낯설지 않습니다. 아주 당연한 걸 받아들입니다. 좌익 혁명 운동에는 의석수나 다수냐 소수냐 이게 문제가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러시아 공산혁명 당시에 그 레닌을 보면은 레닌이 주도했던 볼셰비키당의 의미가 원래 이 다수파라는 의미입니다. 1903년도에 그 러시아 사회민주노동당 제2차 당대회에서 맨세비키파, 그때 볼셰비키의 반대파입니다. 맨세비키파의 지도자였던 그 마르토프라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마르토프하고 레닌의 그 노선 대립이 있었는데 여기서 그 다수 지지를 받은 레닌파를 볼셰비키파라고 부르면서 이 볼셰비키 다수파라는 말이 유래했습니다. 그런데 볼셰비키가 실제로는 다수파였던 적이 거의 없습니다. 아주 잠깐 있었습니다. 실제로는 언제나 그 볼셰비키는 소수파였습니다. 아주 강력한 이념을 가진 정당이었죠. 다만 지금의 민노당하고 아주 하나 행태가 똑같았습니다. 1917년도에 10월 혁명으로 요 볼셰비키가 권력을 잡을 때까지 러시아 혁명운동 세력 전체에서도 볼셰비키는 항상 소수파였습니다. 1917년도에 2월 혁명, 요때 그 볼셰비키가 상황 주도는 고사하고 레닌이 러시아 국내에 있지도 않았습니다. 국외에 나가 있었습니다. 당시 주도권이 그 사회혁명당 그리고 맨세비키당에 있었습니다. 1917년도 6월에 열린 제1차 러시아 소비에트 대회 대의원 833명이 있었는데 요 가운데 사회혁명당이 285명이었고 맨세비키가 248명 그리고 볼셰비키가 105명이었습니다. 여기서 수수께끼가 뭐냐면 과반수 의석을 갖다가 차지했던 러시아 사회혁명당의 태도입니다. 이 사회혁명당이 취했던 태도가 지금의 대한민국의 한나라당하고 똑같습니다. 이 당이 당시에 그 절대 다수당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갖다가 볼셰비키가 하는 대로 그대로 내버려뒀습니다. 지금의 한나라당하고 아주 행태가 같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이 러시아 사회혁명당 내부에 또 분열이 있었습니다. 강원파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지금 한나라당도 6.15 공동선언 실천하는 사람 꽤 많습니다. 그 안에. 특히 그 러시아 사회혁명당 내에 강경파들이 레닌하고 볼셰비키당의 그 입장으로 계속 기울어져 갔습니다. 이 볼셰비키가 어떤 경우에도 러시아의 인민을 대표한 적이 없었습니다. 당시 러시아 인민 절대 다수가 농민이었는데 볼셰비키는 노동자 일부 계급의 그 전위 정당에 불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 볼셰비키가 주도했던 그 1917년 10월 혁명 이후에 사회혁명당의 온공파, 즉 그 안에 있던 반볼셰비키파가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이후에 사회혁명당 좌파들이 볼셰비키 정권에 대거 참여하게 되고 그러고 나서 러시아 사회혁명당이 완전히 몰락을 하게 됩니다. 토지가 이후에 모두 국유화됩니다. 그리고 잔존 사회혁명당원들이 이 볼셰비키에 반발하다가 죽거나 또는 외국으로 망명하거나 혹은 아예 볼셰비키파로 전향을 해버립니다. 이렇게 보면은 요 러시아 혁명의 과정을 보면은 지금 한국이 가고 있는 방향하고 이게 비슷하지 않나 생각됩니다. 내년 총선 대선 보수 우파가 이기라는 근거가 저는 전혀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이대로 가면 그렇다는 겁니다. 한나라당이 러시아 공산혁명 다시 사회혁명당하고 아주 비슷한 행태 그리고 그 길을 가고 있습니다. 러시아 혁명 과정에서 소수파였던 그 볼셰비키파가 승리했던 것은 그 이름처럼 다수파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아주 강력한 이념을 가지고 잘 조직이 돼 있었기 때문에 지금의 민노당이 그렇습니다. 한나라당은 지금 오합지졸에 불과합니다. 어떻게 보면 몸집만 크죠. 그래서 저희 사장님께서 조갑재 대기자님께서 하셨던 말씀이 불임정당이라는 표현까지 하셨었습니다. 이 역사에서 한나라당처럼 부하내동하고 이 우왕좌왕하는 무리는 그 수가 아무리 많아도 잘 조직화된 소수를 이기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 눈앞의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해서
대중이 아부하고 이러한 그 한나라당 같은 부류들 같은 경우에는 애초에 확고한 그 이념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이 적들의 상대가 되지 않습니다. 제가 한 가지 부탁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요즘에 뭐 이념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많은 다 거짓말입니다. 저는 여기서 활동하면서 느낀 것이 뭐냐면 가장 중요한 것은 이념이고 첫째도 이념이고 둘째도 이념이고 셋째도 이념입니다. 저희 조갑재 사장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민노당 의석수 6석이지만 이 당을 추종하는 그 주변 세력은 이미 그 공룡처럼 엄청나게 커져버렸습니다. 말이 민노당 6석이지 민노당은 절대 작은 당이 아닙니다. 지금 현재. 민노당 중심으로 한 한국의 종북 좌익 세력들은 보면은 민노총, 전교조에다가 학계, 문화계, 언론계 거의 전 분야에 걸쳐서 이 강력한 세력을 구축해놨습니다. 특히 그 정계, 학계, 문화계, 민노당의 그 직간접적인 동조 세력이 아주 거미줄처럼 퍼져 있습니다. 바로 이게 그 6석밖에 안 되는 의석으로도 이 민노당이 국회를 휘젓고 다니고 깽판을 부리고 서울여가, 시청앞, 그리고 광화문 등을 난장판으로 만들 수 있는 이 원동력입니다. 아마 오늘도 저녁 때 이 민노당 지지하는 좌익들 또 데모하고 난리칠 겁니다. 상황이 이런데 민주당, 이 민주당은 민노당 그리고 유시민이 주도하는 국민참여당이 있습니다. 그리고 진보신당 등의 야권 통합을 이제 제안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이제 정신 나간 짓 중에 하나인데 이게 자신감인지 뭔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실제 권력을 감안하면 이건 민주당이 민노당에 이제 흡수통합되는 겁니다. 아마 앞으로 그렇게 될 것 같습니다. 가까운 시일 내에 민노당이 주도하는 종북좌익의 이제 거대한 연합체가 나오게 될 겁니다. 상황이 이렇게 급박한데 이 대한민국 적화를 막아야 되는 여기 계신 이 애국 세력, 애국 어르신들의 이런 그 실태 그리고 애국 단체의 실태가 어떤지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건 뭐 제가 더도 덜도 없이 그냥 있는 사실 그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은 지금 대한민국에서 사방에서 이제 무시를 당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어떤 그 특정 세력을 지칭할 때 그 세력이 힘이 있어야 세력인 거죠. 힘없는 세력은 사실 세력이라고 볼 수도 없습니다. 힘이 약하면 아무리 외형적으로 규모가 커도 세력으로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외형적 규모도 빈약하면서 힘조차 없으면 그 세력은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보수 세력이 딱 이 상태입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그 보수 세력은 규모도 작으면서 힘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아주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면 어떤 특정 세력으로 인정받기조차 힘들어진 상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도 보수 세력이 스스로를 갖다가 이제 세력이라고 자처하다 보니까 사회 각 행위자들로부터 존경을 받지 못하고 자꾸 비웃음만 받게 됩니다. 좌파 진영에서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보수 세력에 대해서 한 줌 보수도 안 된다라는 표현을 많이 쓰는데 이 표현이 아주 틀린 건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이렇게 되어버렸습니다.